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승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노인에 대한 관념 및 정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심장과 혈관, 그 다음에 두뇌 관련 질환, 마지막으로 건강하기 위한 원칙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노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은 65세 이상, 저도 금년에 정년 퇴임을 했지만은 만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이죠. 65세 이상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펄펄 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송통신대학을 다닌다든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2014년 통계이긴 한데 82세가 됩니다. 82세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명만 길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 연령은 65세로 약 16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82세까지 살긴 해도 65세부터 82세까지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 기능 장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건강하게 팔팔하게 이렇게 자기 수명을 잘 누리고 그런 것을 원하시죠. 그건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이제 15세 미만의 아이들하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하고 비교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아지면 노령화가 많아지는 거죠. 그것은 벌써 이제 지금 2020년이 됐는데요. 2020년에 이미 노령 인구가 124%로, 그러니까 1.24배 더 15세 미만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다니시거나 하면은 노인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웃 일본 또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노령 인구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히 노령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이제 대책을 참 어려운 그런 따를까요? 다른 서구 구미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돼서 생긴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노인에 대한 관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인은 시력이 좋지 않고 고집이 세고 또 말도 잘 듣지 못하고 사랑을 못할 것 같다. 기억력이 나쁠 것 같다.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시력도 좋고 또 고집도 안 세고 또 여러 가지 기억력도 아주 아직도 잘 유지가 되고 사랑도 하고 이것을 아마 바라기도 하고 또 누리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녹색 스티커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이라면은 또 세상을 넓게 보고 또 인자하게 보고 현명하고 너그럽고 배려심이 많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분야를 그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노인의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노란 딱지 보면은 나쁜 세상이게 됐죠. 지금은 그 연옥 같은 세상이 되고 또 이 녹색, 이 배려심이 많고 인자하고 자애롭고 현명하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여서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요. 여행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얘기하고 집에서 그 바가지 같은 뭐 긁힘 이런 것도 피해서 갔는데 결국은 싸워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서로 고집이 세고 좀 꼬이고 또 말도 잘 듣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서로 안 좋은 사이가 돼서 이렇게 귀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그 반대로 서로 아주 즐거운 추억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인턴이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그 또 앤 해스웨이 그 젊은 CEO 같이 그 열연하는 그 영화 혹시 노인 돼서도 저렇게 멋지게 늙어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영화만 있겠습니까? 그런 영화 말고도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 세기의 연인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이순재 씨 같은 분 아주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나의 몸의 건강은 뭐 여러분들 한번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주택으로 그죠? 국가에서 많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우리 몸은 우리 집과 같다. 신체 골격은 주춧돌과 그 지붕 꼭대기에 있는 용마루, 또 눈은 창문이고 폐는 환기구, 뇌는 휴지 상자, 내장은 배수관 역할, 심장은 상수원, 머리카락은 집 마당의 잔디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연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집 관리를 안 하면은 집이 어떻겠습니까? 잔디나 잡초로 마당은 자랄 것이고 창문에는 또 거미줄이 쳐지고 창틀이 깨지고 바닥은 먼지로 쌓일 겁니다. 그렇듯이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도 역시 선택입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닌 선택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건강하면은 뭐 나도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안심을 하지만은 그러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같은 형제라도 수명이 같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형제간도 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8남매의 그 상당히 큰 대가족에서 자랐는데 벌써 두 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형님과 또 동생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건강이 다르고 옛날에 그 황제들도 자기 손자들이 그 어떤 질병으로 뭐 사고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참척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선택은 집을 관리하듯이 역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몸에 해로운 독소를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뭐 10년이 젊어지게 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유행으로 뭐 잘 다니질 못하고 그러시는데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요즘은 또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동영상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 뭐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그런 데서 많이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자료 이런 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0세가 되면 어떻게 늙는가의 80%는 생활 방식이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결정하고 유전이나 체질은 20%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사진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 사람은 딸이고 어머니 같죠. 사실은 그 일란성 쌍생아가 몇십 년 후에 만나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정말로 나이 차가 많이 느껴지죠. 일란성 쌍생아라면은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뭐 혈액형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 만약에 유전이라면은 똑같아야죠. 지금 만나서도. 그러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늙어 보이고 그에 반해서 한 사람은 뭐 그야말로 젊게 보이죠. 예, 보시면은 생김새, 혈액형,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화 관련 질환의 80%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뭐 병원에 가면 중병이라도 진단 내릴까 봐서 겁도 내고 또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데, 사실 아무리 중병이고 아무리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됩니다.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요. 3기까지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퍼진 상태에서 병원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건강한 상태에서 병원을 가는데, 비록 발견되더라도 80% 그 이상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화에서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혈관의 노화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혈관의 노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 노화가 있습니다. 또 환경과 사회적 요소가 또 있죠. 우선 심장과 혈관의 노화를 보시면은 그 머리 혈관으로 가면 뇌졸중, 또 심장병이 일어나고, 또 기억력 감퇴, 또 발기부전, 이런 것이 이제 혈관의 노화로서 일어나고요. 면역계가 노화되면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뭐 어떤 그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잔잔한 또 자가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감염, 암을 일으킵니다. 면역계가 노화되면 우리 몸의 그 암세포라든지 이런 거를 그 감시해서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이 잘 일어납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사고와 스트레스, 이 원인 이런 것이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하면은 노화 관련 질환의 대부분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 82세까지 가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죠. 그리고 의학은 뭐 다른 것이 그런 것처럼 예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과 혈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뭐 여러분 그 가슴에, 왼쪽 가슴 한번 손을 대 보십시오. 두근두근 거리죠? 두근두근. 한 300g 되는 그 심장이 그 전신으로 혈액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이 국가로 말하면 모든 기차가 지나가는 중심역이다. 심장은 위에 전기회로와 심장 판막이 있어가지고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철로가 바로 동맥인데, 동맥이 경화되는 과정에서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빠진 혈관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장기의 기능 및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머리에 혈관이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또 심장이 일어나면은 며칠 전 그 마라도나 소식 들었죠. 심장마비로 뭐 사망했는데 이게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말초혈관으로는 뭐 성적인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심장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또 좌심방, 좌심실이 있고, 뭐 저희들이 이제 방이 먼저냐 실이 먼저 해서 옛날에 방실 했는데, 방과 실 이렇게 이제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상천판이 있고, 왼쪽에는
N쪽 두 글자에서 2000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에서 짜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한 우리 몸에 쌓인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1. 심장 발작이 언제 올지 알 수 있다. O 하십니까? X입니까? 예. 잘 아시네요. 혈관에 가장 나쁜 것은 콜레스테롤이다. 맞습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3. 90% 막힌 혈관이 50% 막힌 혈관보다 더 나쁘다. 예, 사실은 다 틀립니다. 심장 발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마라도나는 왜 그런 비보를 들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다 예고 없이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나 뭐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운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이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40대, 50대 가장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 가족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청천명령의 사고로서 그 정말로 그 집에는 얼마나 큰 불행이 일어나는지 뭐 주위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혈관에 가장 나쁜 것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사실은 고혈압이 더 나쁩니다. 고혈압. 그리고 세 번째 90% 막힌 혈관이 50% 막힌 혈관보다 더 나쁘다.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50% 막힌 혈관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70%까지는 그 우리 혈관이 막혀도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주 굉장한 그 활동을 할 경우에만 그때는 이제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처 대비가 없이 혈관이 막히니까 또 심근경색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90% 막힌 혈관은 우리 몸이 90% 막히기 때문에 그 옆에 그 측부 혈관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의해서 약간씩 그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그 뭐 충격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40, 50대 사람들이 심근경색이 많이 일어나냐? 바로 30%, 뭐 50% 밖에 막히지 않은 혈관 때문에 더 큰 사건, 비극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혈압은 이렇게 뭐 아침, 저녁으로 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오전에 가장 혈압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화장실에서 쓰러진다 그래도 오전에 잘 일어납니다. 그때 혈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은 그래서 오전에 재는 게 더 좋겠죠. 아무르면은 가장 높을 때. 이게 혈관이 이제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혈관이 점점 막혀지는데요. 이 불행히도 70% 이상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전조 증상,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프다든지 심근경색에 필요한 뭐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당하게 되겠고요. 이제 동맥경화가 바로 혈관벽 두께가 증가하는 거게 되겠는데요. 혈관벽 두께가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정맥이 유발되고 혈관 파열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40대, 50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려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비만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뭐 대개는 증상이 없이 있지만은 어떤 증상이 있냐? 흉부 통증과 불편감이 있고, 이때 이제 누르고 조이는 느낌도 이제 포함해서 아주 거기가 굉장히 아프고 기분이 나쁩니다. 또 신체 상부의 불편감이라면 이제 가슴이나 이 명치 끝이랄까요? 이런 데 불편감이 있고, 숨찬 느낌이 있다. 식은땀이 많이 나고, 울렁거리는 느낌. 잠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피로가 극심하게 몰려온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신차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있을 겁니다. 뭐 각자 어떤 그렇지만 그 증상은 다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원인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관 노화야말로 우리가 젊어지기 위한 굉장히,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걸로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흡연, 담배가 있고, 또 과도한 음주가 있고,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과도한 고지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스트레스가 이제 많죠. 그러지만 그 스트레스가 또 전혀 없는 삶이 좋으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관도 노력하면 젊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흡연, 음주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하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좋은 유스트레스를 이렇게 만들면 되고, 과다한 고지방식, 여기에서 하나도 그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죠. 그러면 이 5가지를 조심하면은 혈관도 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해마다 아니면 뭐 경년 이렇게 이제 신차 검사를 하게 되는데, 수치를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냐? 200, 중성지방 200. 그러니까 200 이상이면 높은 거죠. 또 HDL이라는 게 있는데, HDL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 LDL은 이제 나쁜 거지만은 HDL은 좋은 거. 그래서 40 이상이 정상이고 40보다 안 된다 그러면 나쁜 거고, 뭐 숫자로서 기억하면은 치매 예방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혈압도 알고, 맥박수도 알고, 호흡수도 알고, 또 내 몸의 헤모글로빈이라든지 간 수치인 GOT-GPT 이런 걸 알면은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좀 높구나, 이렇게 경계선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주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LDL과 중성지방, 또 총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원인 물질이 되겠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HDL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하이 덴시티라 해서 고비중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헬시라 해가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잘 됩니다. 그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이고, 포도주 한두 잔으로서는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고, 운동과 금연이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LDL은 이제 나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라우지가 그 기름 낀 그런 말이거든요. 기름 낀. HDL은 원래 하이 덴시티이긴 하지만은 헬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면은 혈관 노화가 또 가속화되게 되겠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에 미세한 유리가루를 뿌린 것과 같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이게 혈관이 노화되는 것은 결국 혈관에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염증 세포들이 혈관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혈관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고, 또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노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그런 마치 그 미세한 유리가루를 뿌린 것 같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혈관에,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염증이 일어나면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지만 혈전을 유발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혈전이 뭐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머리 기억하는 그 기능이나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을 더 젊게 하는 이제 이건 작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전. 심장을 뛰게 하라. 특히 그 혈액순환 촉진 운동, 뭐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운동을 하고 뭐 어떤 운동이든지 다 좋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그 건강 수치를 체크하고 뭐 혈압,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C 반응 단백, 혈당, 체력 검사. 아마 병원에서 이런 그 물질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하기 쉬운 거는 감정을 다스리고 평생 함께할 친구를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뭐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그 아주 깊이 질적으로 사귀는 그런 친구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물리치고 뭐 굉장히 그 핏대 잘 내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런 말도 있죠. 예.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물리치고 분노를 좀 더 그 감정으로 승화시키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건강에 좋고요. 또 요즘 그 코비드19로 다니지 못하는데 우울증이 많은데요. 정말로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생활하다 보면은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그냥 이겨낸다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 만약에 스트레스가 약간 있어야지 그 뭐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도 오히려 작품을 더 잘 만들고 활동이 좋아지고 막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없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혈관에 좋은 음식, 뭐 여기서 뭐 심혈관에 좋고 뇌혈관에 좋고 복잡하죠. 잘 그냥 한 가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심혈관에 좋으면은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견과류 또 HDL, 헬시 콜레스테롤 상승시키는 음식, 생선, 플라보노이드 뭐 이런 게 좋고요. 뭐 유튜브에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방송이 많죠. 그리고 필요한 약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겠고요. 뭐 고혈압 약을 드시면은 그거를 빠뜨리지 말고 항상 가지고 다니셔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도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은 규칙적으로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관상동맥이 막힐 때는 그 관상동맥 관동맥 성형술이라고 이제 이걸 시행하겠는데 여기 맨 왼쪽에 화살표에 그 좀 이렇게 좁아진 거 있죠? 그 좁아지면은 그 좁아진 거 때문에 그쪽으로 그 혈류가 제대로 그 공급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넓히는 게 이제 바로 그 풍선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기구를 넣어가지고 확장시키면은 그다음에 스텐트 시술 후에 정상적인 그 혈류를 이렇게 이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요. 여기 마음 십자 아시죠? 마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큰 혈관이 하나 있고 왼쪽에 큰 혈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혈관이든지 막히면은 바로 그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곳을 이제 아마 심장이 저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한자 상형 문자가 생겼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제 안티옥시단트라고 그러는데요. 옥시단트 그러면 이제 산화 물질이죠. 안티는 항이라는 그걸 반대하는 막는다는 소리니까. 산화라는 건 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화된다 그러면 녹슨다는 거거든요. 녹슬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늙어가는 노화되는 건데 이것을 막는 게 이제 항산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산화함으로써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여러 가지 그 혈관도 노화를 시키고 또 암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을 그 항산화 물질이 독성이 없는 물질로 변환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뭐 그냥 온갖 비타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비타민 A인 베타카로텐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그 삼겹살 드실 때 뭐 여러 가지 그
그 반찬, 또 상추라든지 고추, 뭐 여러 가지 그 명이나물이라든지 온갖 거 넣죠. 또 그 우리나라 반찬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넣으면은 그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 동맥경화나 내 심장혈관의 장애나 노화나 발암, 이 암을 일으키는 거에 관여를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도 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몸의 그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우리 그 세포 속에 운동을 하면 또 그게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특히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운동에는 보통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보를 하고 또 등산을 하고 또 뭐 축구라든지 또 배드민턴을 치고 탁구를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유산소 운동에 들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운동은 좀 숨이 찰 정도, 땀이 보송보송 날 정도, 이 정도는 해야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특히 그 50대, 60대 이렇게 들어갈수록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제 그 근력 강화 운동도 뭐 요즘 그 우리나라 그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죠. 공원마다 운동 기구들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운동 기구들을 한 바퀴 돌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뭐 아령이라든지 뭐 역기를 든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력 강화 운동에는 무거운 거를 드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들어 올리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최대 무게 50% 정도를 10번 빠르게 들고 30초 쉬고 3, 4회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시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일주일에 3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7330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또 30분 이상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뭐 너무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집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또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이 무엇보다도 즐기면서 기분 좋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이 더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나마 여러분들 그 50대 이후에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고요. 저의 그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